여러분,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정확히 2000년 3월 10일 금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은 인류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동시에 가장 미쳐있던 날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5132포인트. 불과 5년 만에 주가가 6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코스피가 5년 만에 15,000을 간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택시를 타도 식당에 가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주식 이야기를 하던 시절, 사람들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어. 이제 옛날 고리타분한 경제학 책은 다 불태워버려. 이른바 뉴 이코노미 신경제의 시대가 열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이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순간 이미 발밑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 뒤편에서 째깍거리고 있던 5개의 시한폭탄. 그때는 탐욕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너무나 선명했던 그 멸망의 징조들을 오늘 아주 쉽게 해부해드립니다. 첫 번째 징조는 시장의 가격표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겁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 레모네이드 가게를 인수한다고 칩시다. 이 가게는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순이익 100만 원을 남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가게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런데 2000년에는 이 가게를 2억 원, 3억 원에 샀습니다. 이걸 주식 용어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본전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당시 나스닥 기술주들의 평균 PER은 200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원금 회수하는데 200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손자까지 기다려야 본전이라는 거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인터넷 대장주였던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한때 시가총액이 550조 원을 넘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등 기업이 됐습니다. PER은 100배가 넘었고요. 사람들은 이 미친 가격을 어떻게 합리화했을까요? 야, 인터넷 기업은 원래 적자 보면서 크는 거야. 이익 같은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만들어낸 게 웹사이트 방문자 수 같은 이상한 지표들입니다. 돈은 못 벌어도 사이트에 사람만 많이 오면 가치가 있다는 기적의 논리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익 없는 성장은 엔진 없는 페라리와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결국 언덕길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 거대한 파티의 물주, 미국 중앙은행 연준 페드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은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펀치볼 술독을 치워버리는 존재다. 사실 1999년의 폭등장은 좀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YK 밀레니엄 버그 때문이었죠.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해서 오작동한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혹시 모를 금융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1999년 말에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기업들도 YK 고친다고 IT 장비를 미친 듯이 사들였고요. 일종의 인위적인 호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생각합니다. 너무 오바해서 돈을 풀었네? 인플레이션 오겠다. 이제 돈줄을 죄어야지. 연준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금리를 무려 6번이나 올렸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이프를 뜯어낸 수준이었죠. 하지만 탐욕에 취한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발밑에서 들리는 이 경고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경제의 목을 조릅니다. 1999년에 올린 금리가 2000년 초반이 되어서야 기술주들의 숨통을 끊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징조, 전 국민의 타짜화. 주식시장이 기업에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카지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유행이 뭐였냐?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전업 데이 트레이더가 되는 거였습니다. 부장님, 저 그만둡니다. 오늘 오전에 단타 쳐서 연봉만큼 벌었거든요. 노동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죠. 실제로 1999년 온라인 주식 계좌 수는 1년 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다들 직장 대신 PC방으로 출근했죠. 특히 IPO 기업 공개 시장은 그냥 로또 판매소였습니다. 회사 이름 뒤에 CM이나 E만 붙으면 뭐하는 회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3배 오르는 건 기본이었으니까요. 사업 계획서도 제대로 없는 회사가 상장만 하면 하루아침에 수조 원짜리 기업이 되는 세상. 개미들은 자기 돈도 모자라 신용대출 마진까지 풀로 땡겨서 주식을 샀습니다.
모두가 빚까지 내서 주식을 산 상태. 이건 반대로 말하면 더 이상 이 가격에 사줄 바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TV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 바로 슈퍼볼 광고입니다. 2000년 1월 슈퍼볼 30초당 광고비가 25억 원이 넘는 이 꿈의 무대를 점령한 건 코카콜라나 나이키가 아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닷컴 기업들이 광고의 20%를 휩쓸었죠.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패스닷컴. 매출은 쥐꼬리만 한데 광고비로 매출의 몇 배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쿨하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요. 결과는 슈퍼볼 광고 때린 닷컴 기업 대부분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광고가 가장 비싼 장송곡이 된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 드디어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 이 터집니다. 2000년 3월 20일 유력 금융 잡지 밸런스 바론스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기사 제목은 버닝 업다 타버리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인터넷 기업 4곳 중 3곳이 적자고 상당수는 1년 안에 현금이 바닥나서 망한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회계 장부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돈은 없고 장부는 조작됐고 이제 더 이상 속아줄 바보는 없는 상황. 견고해 보이던 닷컴 제국의 성문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던 수많은 손가락들이 일제히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연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나스닥은 어떻게 됐냐고요? 고점 대비 78% 폭락, 시가총액 5천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잃었고 화려했던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잿더미 속에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진짜 백이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거인이 되었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징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의 어떤 시장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AI 열풍, 코인 시장,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역사의 운율은 항상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대상이 세상을 바꿀 진짜 혁신인지 아니면 곧 터져버릴 비눗방울인지 궁금하다면 2000년 3월 그날의 경고들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